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를 파이썬으로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간단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을 해서 이미지의 생성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이미지 생성 툴들을 사용을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위스크 AI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요거 생성형 AI를 다루는 그런 연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는 아니고요. 이제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영상 생성을 통해서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사실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아마 이제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히실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입력층, 중간층, 출력층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딥이라는 키워드를 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2가지 혹은 3가지, 10가지 뭐 이런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류형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자, 생성형 네트워크는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반대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주고 이렇게 출력, 개다, 고양이다, 뭐 어떠하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좀 귀여운 강아지가 여기 있었는데요. 강아지의 경우에 이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줬어요. 이제 이 강아지, 그렇죠? 강아지, 귀여운 스타일. 그 다음에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혹은 지브리 스타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기 위해서 얘가 이제 점프 제자리에서 점프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고개를 좀 끄덕거리다가 앞을 바라본다. 이런 형태의 이제 키워드들을 쭉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이제 분류는 이제 그 반대의 형태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주고 이 강아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죠? 이게 이미지 스타일이 어떠한가, A 스타일인가, B 스타일인가, 실사풍인가, 아니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인가, 혹은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인가, 뭐 아니면 미국 애니메이션인가,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옵션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이 사실은 이제 분류형 AI에서 이제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거냐 이거냐라는 것을 맞추는 그런 추정하는 그런 AI였는데, 그것이 거꾸로 이제 뒤집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입력을 주면 그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성형 AI, 생성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근데 사실 그렇게 말처럼 그냥 뒤집으면 바로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됐었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겠죠. 이제 10년, 20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뒤집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서 바로 안 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테크닉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테크닉들을 이제 어떤 여러분은 그냥 한 줄의 이제 코드를 써가지고 그런 테크닉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 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줄이 진짜 단순한 건 아니고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이번 시간에 처음 만들어 볼 이미지는 이렇게 숫자 이미지입니다. 엠리스트 숫자 데이터고요. 그런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댄스, 맨 처음에 입력이 들어가겠죠. 0이냐 1이냐 이런 입력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완전 연결층, 리쉐이프, 업샘플링 등등 들어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됐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미지는 지금 28 곱하기 28 곱하기 1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작은 사이즈의 숫자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이제 흑백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시면 칼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를 네, 색상을 약간 줘가지고 그래도 눈에 잘 띄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플롯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실제로 한번 요거를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콜앱에 지금 접속을 해가지고요 새롭게 이미지를 하나 코드를 하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리스트 제너레이션 파일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일단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는 앱리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미 콜앱에는 이제 앱리스트 데이터를 이미 업로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올려져 있는 그 데이터를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numpy as mp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이제 import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pd.read csv 자, numpy 배열로 아니죠. 지금 앱리스트 트레인 스몰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읽어져요. 그래서 얘를 df라고 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네, 폴더가 잘못됐네요. 샘플 데이터 폴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읽어주고요. 읽어온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예, 0개부터 0번부터 19998 그러니까 19999개의 데이터가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지금 데이터 인스턴스가 지금 칼럼 이름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맨 위에 거를 헤더라고 하죠. 헤더가 없다. 헤더가 없으니까 헤더를 쓰지 마, 사용 없이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라고 지정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가져왔죠. 총 785개의 칼럼이 있고요. 이 중에 첫 번째 칼럼은 지금 이 데이터가 숫자 무엇인지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요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다음 뒤쪽에는 픽셀 값이죠. 픽셀 값이 784개. 네, 784개니까 이제 픽셀이 원래 2000원으로 되어 있던 배열을 여기 쭉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누어 가지고 원래 형태로 좀 바꿔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X로 할까요? X 트레. 일단 numpy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자, mp.array라고 이렇게 밖에서 불러 씌워주면 얘가 numpy 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 이름을 앱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앱리스트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첫 번째 칼럼은 우리가 따로 빼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칼럼 y니까 y 앱리스트로 하겠습니다. y 앱리스트 얘는 앱리스트의 전체의 양반 이거고요. 그 다음에 x 앱리스트는 앱리스트의 전체의 1번 칼럼부터 끝까지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yMlist는 이렇게 숫자가 쭉 늘어져 있고요. 늘어나져 있고, 그 다음에 xMlist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xMlis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이즈가 한 줄로 되어 있죠. 한 인스턴스당.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차원으로 바꿔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서 숫자가 제대로 읽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Mlist는
네, xtrain, xmlist에 네, 저희가 이 shape 28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mlist의 모양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28 곱하기 28로 바뀌었습니다. 왜 28이냐? 아까 이제 xmlist 사이즈가 있었죠. xmlist의 shape 보면 2만 곱하기 28 곱하기 28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었죠. 네, 이렇게 읽어오면 이제 2만 곱하기 784였는데 784라고 하는 거는 784 784는 28 곱하기 28이죠. 그래서 28 곱하기 28 이미지가 한 줄로 쭉 이제 늘어놓다 보니까 784개가 됐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읽어가지고 mlist의 모양을 이렇게 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거 제대로, 자, 그러면 이게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데이터가 제대로 읽어졌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import macro library as plt. 자, 가져온 다음에 plt.show 네, x의 mlist 0번의 전체 이거를 한번 추적해보자. 제가 파이프로 빼먹었네요. 네, plt 네, 이렇게 해서 plt.imshow 이렇게 하면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얘가 6 숫자 6일 겁니다. 자, 이게 6인지 뭔지 잘 모르니까 이제 간단하게 코드를 짜보죠. 인덱스가 0번이라고 하고 네, print y mlist idx를 출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idx를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 6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10,000번을 한번 볼까요? 10,000번 보면 얘도 6.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7. 네, 7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4, 5. 요건 5가, 네. 5는 5 맞죠? 5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이터 굉장히 많죠? 데이터가 2만 개가 있으니까 이제 숫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지저분하게 썼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숫자들을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고요? 네,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TensorFlow Keras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야 되고요. 자, Keras를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읽어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xtrain하고 ytrain 잡아야 되겠죠. 이제 아까 이제 xmlist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분류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얘가 x가 맞아요, 그죠? 요거를 입력으로 줘가지고 출력은 6이다 3이다 이걸 출력이 되는데 이제는 뒤집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train은 우리가 class.utils의 to categorical 해가지고 원래 ymlist였던 걸 ymlist 값을 xtrain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xtrain은 원하드 인코딩 되어 있는 어떤 숫자를 지칭하는 그 값이 되겠죠. 요거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뭘 만들어야 되죠? 네, ytrain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이미지 xtrain 요것을 이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받아오는데 얘를 정규화가 된 상태로 출력을 해야지 그래도 학습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얘 값이 ytrain 값은 그러니까 이미지 값은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가지는데요. 이거를 255로 나눠주면서 값이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값이 작아졌죠?
맥스 값을 한번 볼까요? mp.max 살펴보면 네 0.003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X트레인을 지금 원래 원하드 인코딩 된 거를 지금 그대로 잡아버렸네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X트레인은 YMList 그대로 넣고요. Y트레인의 경우는 X트레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제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XMList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던 XMList 데이터, XMList 데이터를 250으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최대값이 1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X트레인하고 Y트레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잡혀 있고요. 요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돼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네트워크 층을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겠죠. 모델, 시퀀셜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요. 여기서 좀 임포트 좀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케라스에서 시퀀셜 그다음 레이어스 옵티마이저를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add layers 레이어스 추가하는데 맨 처음 댄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댄스에 유닛 개수는 우리가 3136개로 합니다. 왜 3136개냐? 이렇게 이제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 레이어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input shape는 10. 원하드 인코딩을 해서 길이가 10이잖아요. 그래서 input shape를 1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activation은 relu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reshape로 가겠습니다. reshape 이렇게 이제 reshape로 갔습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64 7 곱하기 7 곱하기 64 이제 원래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류 네트워크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분류 네트워크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2차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2차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조그만 사이즈의 어떤 2차원 혹은 3차원 이제 벡터 혹은 텐서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차원으로 쭉 늘어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를 뭐 원하드 인코딩을 해가지고 00001, 1000000 뭐 이런 형태로 나오도록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분류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겠는데요. 이제 요거는 뒤집혔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거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원하드 인코딩은 10개죠. 그게 여기서는 이제 인풋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온 그 전에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히든 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여기 3136개인데, 그래서 3136개 아니면 3137개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3137개로 하게 되면, 3137개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리쉐이브를 할 때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딱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136개로 가면서, 3136개는 당연히 보시면 7 곱하기 7 곱하기 64를 하면 이게 3136개가 나와요. 그럼 나는 7 곱하기 7 아니고 나 5 곱하기 5로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를 유닛 숫자를 1600. 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7 곱하기 7 곱하기 64로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313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리쉐이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키워야 되겠죠. 이제 그 전에 이제 분류 네트워크에서는 요걸 줄였어요. 그죠? 줄여서 이제 점점 줄여 나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업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늘려 나옵니다. 업샘플링 2D 2차원이죠. 그래서 2D로 해서 들어가는데 얘는 2 곱하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샘플링 했으니까 그 다음 컨볼루션
네, 필터는 32개, 커널 사이즈는 3,3,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렐루, 네, 패딩은 쌤.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 한 다음에 이제 또 점점 키워줘야 되죠. 그래서 또 키웁니다. add layers에 업샘플링. 그래서 6 곱하기 됐고요. 그 다음 업샘플링 한 다음에 이번엔 컨볼루션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add layers에 컨볼루션 2D 필터스. 이번에는 아까 16개 했으니까 아까 32개 32개는 요거 한번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16개, 위에 거는 16개, 그 다음 밑에 거는 32개. 코널 사이즈는 역시 3,3.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렐루, 패딩은 쌤. 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커널 사이즈, 제가 눈에 빼먹었네요. 됐고요. 자, 이번에는 컨볼루션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을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네, 그거는 뭐가 좋으냐, 네, 할 때마다 다르겠죠. 네. 뭐가 좋은지는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맨 처음에 32개 필터를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터를 1개로 줄여줘요. 1개로 줄여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 자, 1개로 줄여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필터 사이즈가 1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2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컨볼루션 2D를 하게 되면 3차원 텐서가 나오죠. 이제 이미지라고 치면 가로, 세로, 너비와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필터 개수가 있는데요. 이 필터 개수를 하나로 만들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이미지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어떤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오는 입력은 이제 길이가 10인 원하드 인코딩된 그런 데이터였는데, 이것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쭉 나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네, 최종적으로 네,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모델 한번 여기 오타나 없는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뭐가 죽었네요. 자, 제가 네, 여기서 리쉐입을 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제가 괄호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괄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77, 64 하나, 둘 이렇게 튜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튜플로 만드는 작업을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모델을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네, 컴파일 합니다. 로스는 네, 민 스퀘어 에러. 네, 로스 민 스퀘어 에러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RMSPR 높이,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0.001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무리해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모델을 빌드해야 됩니다. 빌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델을 서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서머리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최종적으로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아까 리쉐입 지금 추가로 들어간 레이어가 뭐가 있죠? 이렇게 리쉐입하고 업샘플링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서 리쉐이프하고 업샘플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쉐입 레이어는 이제 1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플래튼 층 혹은 이제 에버리지 풀링 층
등등과는 좀 반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쉐이프가 꼭 1차원을 이제 저차원을 고차원으로 바꾸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플래튼 등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1차원을 이제 다차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플래튼 등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리쉐이프 층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업샘플링 층이 나와 있었죠. 이 업샘플링 층은 작은 크기의 행렬을 크게 늘리는 거예요. 이제 풀링 층하고 전혀 이제 반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제 풀링 층은 보면은 이제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이렇게 되면은 큰 거를 작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작게 만들 때는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에버리지를 취한다든지 혹은 여기서 뭐 가장 큰 값을 취한다든지 가장 작은 값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늘립니다. 그냥 늘리면서 똑같은 걸 복사해서 넣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값이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배를 이제 업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사이즈를 2로 놓는다 이렇게 되면 두 배로 그냥 똑같은 걸 복사를 해가지고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좀 깨지겠죠. 뭐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처리해 주는 것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원래 이제 큰 거를 작게 만들 때는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이제 넣는다. 그래서 작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맥스 풀링이었다면 이제 업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그냥 만들어 놓고, 그죠?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스무스하게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썸머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를 학습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컴파일까지 했고 이제 우리가 필스 써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면 되겠네요. F코는 10으로 했고요. 배치 사이즈는 일단 64개씩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0.3으로 해서 뭐 밸리데이션을 중간중간에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보죠. 민 스퀘어 에러를 제가 스펠을 잘못 넣었나봐요. 스퀘어드 에러, 민 스퀘어드 에러면 D가 빠졌습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썸머리 한 다음에 필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1부터 해가지고 10개의 예폭을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이걸 지금 제가 GPU를 안 썼는데 GPU를 써서 새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하겠습니다. TPU로 올려보죠. 자, 문제는 이제 TPU로 바꾸는 순간 데이터 업로드부터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된다는 게 문제이긴 해요. 일단 빠른 실행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라스 임포트하고 카테고리컬로 바꾸고 모델 만들고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썸머리 한 다음에 피셜 합니다. 아까보다 많이 빨라졌을 거예요. 훨씬 빠르네요. 지금 로스 값이 이제 크게 바뀌진 않고 있어요. 그죠? 0.053738. 어쨌든,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죠? 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진행은 생성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mp.zeros 해가지고 1,10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D에 내가 0,4를 1로 놓으면요. 자, 그러면 테스트 D가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겠죠. 0000, 1, 00000.
자,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주었을 때.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아웃풋은 model.predict. 모델은 이미 학습이 됐으니까요. 테스트 데이터. 요거를 줍니다. 주면 이제 출력이 나오죠. 자, 최종적인 출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5.쉐입을 보면 자, 1 곱하기 28 곱하기 28 곱하기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여러 개 한꺼번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만 넣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앞에 1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원래는 1이 아니고 3이 되고 10이 되고 20이 되는 뭐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앞에 1인 거죠. 자, 요거를 이제 리쉐입을 통해 가지고 자, 28 곱하기 28 이미지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바꿔준 다음에 저장을 안 했네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미지를 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4를 넣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4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코드를 좀 합쳐가지고 네, 합쳐서 좀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번에 코드를 생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것까지 이제 넣고 4가 아니고 제가 9를 만들겠다. 9를 만들면 네, 정상적으로 9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9, 8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지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돌아야 되겠죠? for 예를 들어서 I in range 10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0부터 이제 0 그렇죠? 1, 2, 3, 4, 5, 6, 7, 8, 9를 차례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네, 아예 하나밖에 안 나오네. 맨 마지막 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데다가 지금 계속 출력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필겨를 만들어가지고 네, 서플롯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겨하고 액세스는 점 서플롯 2,5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픽 사이즈는 네, 우리가 15x5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면서 하는데 1부터 0부터 9까지 바로 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x.플랫을 해가지고 얘를 에뮬레이트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액세스가 하나씩 들어오는데 그거 말고 i가 같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거하고 ax 이렇게 하면 하나씩 돌아오겠고요. 들어와서 a를 넣고 i를 이제 인덱스 삼아 가지고를 넣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 이미지를 뽑을 때요. AX에다가 이미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AX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출력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AX에 타이틀을 주면은 네, 사이트를 네, I 이렇게 주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출력을 해보니까 잘 나왔어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네,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형태가 그래도 제법 잡혀진 상태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학습을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물론 GPU를 썼습니다만 이제 그런 GPU를 써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숫자를 만들어내긴 만들어냈는데 원래 숫자하고는 좀 생긴 게 좀 달라요. 앞에 걸 좀 보시면 숫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원래는 0, 1, 2, 3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흐릿한 형태 대신에 뭐 이걸 축소해 놓고 보면은 글자의 모양 자체는 오히려 이제 더 잘 쓴 글자처럼 보여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평균을 취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이제 보기는 좀 좋아 보일 수는 있고요. 다만 진짜 글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개인이에요. 개인을 쓰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선명한 진짜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